안녕하세요. 한민고등학교 3학년 부장 이재훈입니다. 2025-2026 수시 대학별 10분 비교 강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형 방법, 선발 인원, 제출 서류, 지원 자격, 수시 전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전형 방법입니다. 카이스트는 전형 구분이 종합대학과는 좀 다릅니다. 얼리 어드미션, 레귤러 어드미션, 레이터 어드미션으로 구분합니다. 얼리 어드미션은 수능을 보기 전에 최종 합격자 발표와 등록까지 완료되는 전형입니다. 레귤러 어드미션은 단계형 전형으로 원서 접수는 종합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같이 접수하고 면접은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전형입니다. 레이터 드미션은 수능 우수자 전형이라 종합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과 같은 기간에 진행이 됩니다. 얼리 어드미션, 레귤러 어드미션은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레이터 어드미션은 정시와 전형 기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중복 지원이 되는 게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 도전 전형을 얼리 어드미션에서 쓴 경우 레귤러 어드미션의 일반 전형으로만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얼리 어드미션의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1을 지원한 학생은 레귤러 어드미션의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2에 중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전형을 쓴 친구가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1을 쓴다든지 창의도전 전형을 쓴 친구가 2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창의도전 전형을 쓴 친구가 고른 기회를 한다든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친구가 일반 전형을 중복 지원한다든지 전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능 우수자 전형은 요 얼리 레귤러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5, 2026 전형 방법 비교인데요. 보시면 전형 방법에는 변경점이 크게 없습니다. 원래는 창의도전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정원 외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뽑았는데 이제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1으로 지원할 수 있게 얼리 어드미션에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리 어드미션에 있는 서류 평가 방법은 요 창의도전 전형이랑 동일합니다. 레귤러 어드미션의 일반 전형의 경우 별다른 변경점은 없습니다. 기존이랑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고른 기회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전형보다 면접 배수가 약간 적게 뽑히는 거 제외하면 큰 변경점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다른 내용은 큰 변화가 없는데 면접에서 특기 역량 면접에서 특기 관련 우수성 잠재력에 영어 능력을 확인하는 고술 면접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성 면접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네, 반도체 시스템 이제 전형 2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일반 전형이나 뭐 특기자 전형 같은 데서 정원 외로 선발하던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을 이번에는 레귤러 드미션에도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2라고 만들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일반 전형과 동일하고 다만 적합성에서 여기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학과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추가로 물어봅니다. 수능 우수자 전형 변경점 없습니다. 다른 종합대학과 달리 수학도 확률과 통계 불가능하고 탐구에서도 사회탐구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학도 서로 다른 과학 교과로만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원, 화투 이렇게 응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 2를 응시한 경우에는 과목별로 변환표준 점수 5% 가산이 있습니다. 반영 지표나 활용 점수는 이렇습니다. 선발 인원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이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학사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학년으로 입학할 때는 학과 구분 없이 무학과로 진학을 합니다. 무학과로 입학을 해서 1학년 말에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일반 무학과로 지원한 학생들은 입학한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일반 무학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선택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로 입학하려면 반드시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1이나 2로 지원해야 됩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2026학년도 모집 요강 6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선발 인원도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요 빨간색 글씨가 작년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정원 외로 선발했던 건데
이제는 이 정원회가 없어지고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1에서 이렇게 30명을 선발하고 레귤러 어드미션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2에서 70명을 선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소한 인원 변경이 있는데 고른 기회 전형이 작년에는 55명이었는데 일반 전형, 올해는 이제 일반 학생들 60명을 선발합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빼고 60명을 선발하니까 인원이 사실 5명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도 원래는 일반 무학과 10명,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5명이었는데 올해는 일반 학과로만 15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갈 방법이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인재 전형 똑같고 그래서 전체 선발인은 1,005명에서 1,015명으로 10명 증가했습니다. 제출 서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있고, 독서, 얼리 어드미션의 경우에는 입학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독서 이력, 3권을, 소감 300자를 같이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리 어드미션은 교사 추천서가 2부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반드시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이 써주셔야 되고, 나머지 한 분은 교과와 상관없이 쓰셔도 됩니다. 생기부는 나이스로 제출이 되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증빙 자료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증빙 자료에 제출할 수 있는 거는 교내외 수상 실적이나 교내외 대회 수료증, 교내외 봉사활동 확인서만 가능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 학교장 추천 대상 온라인 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면 담당 교사가 사후에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썼다가 학교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성적을 요구하는데 이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올해 카이스트 입학사정관이랑 대화했을 때 안 내는 친구들도 많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1은 창의도전 전형이랑 제출 서류가 동일합니다. 레귤러 어드미션은 이제 아까는 독서 이력 3권의 소감문을 300자로 쓰라 그랬는데 레귤러 어드미션은 자기소개서의 독서 목록 그냥 5권을 적습니다. 교사 추천서도 2부가 아니라 1부입니다. 그리고 수학과학 선생님이 아니라 수학과학 선생님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아무나 쓰셔도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로 전송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귤러 어드미션의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예정자는 이 증명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과학고는 카이스트에서 알아서 가기 때문에 안 내셔도 됩니다. 자기소개서 증빙자료 똑같습니다. 고른기회 전형도 나머지 내용 일반 전형과 동일하고 자격 요건 추가 서류 그래서 농어촌, 기초생활 국가보험, 세터민 다문화 다자녀 관련된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특기자 전형은 1, 2, 3, 4번까지는 일반 전형과 동일한데 5번이 특기 입증 자료라 그래서 8메가 이내의 PDF 파일입니다. 그래서 장수 제한이 아니라 용량 제한이다 보니까 글자로 된 보고서 자료면 굉장히 방대한 양이 한 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5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귤러 어드미션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2는 일반 전형이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터 어드미션은 입학지원서,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올해 받습니다. 학교폭력을 정시에서도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모든 우편 제출 서류는 도착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농어촌, 국가본 뭐 이런 학생들 관련된 제출 서류가 원서 접수 기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서를 지원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수험 번호를 받아서 우체국에서 빨리 보내서 대학이 전형기간 안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 비교입니다. 창의도전 전형은 지원 자격에서 일단 카이스트 지원 자격에서 올해 가장 큰 변경점은 뭐냐면 상급학교 조기 진학을 조기 진학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카이스트 수시 전형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진급과 관련된 내용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리 어드미션의 경우에는 조기 졸업 예정자도 원서를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과학고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조졸, 그 다음 학생들이 조기 진급에서 조진이라고 부르는데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급자는 얼리 어드미션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 진급자는 수시 전형에서는 아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이스트 과학영재 선발위원회에서 과학영재로 선발된 고2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2 학생들은 이제 카이스트를 쓰려면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 얼리 어드미션의 경우에는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이 아니라 과학영재로 선발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조기 졸업 예정자 역시 지원이 안 되고 여기는 보시면 과학고가 원서를 못 씁니다.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 고교별 2명까지 추천받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1은 2025에는 없었고 2016에 생겼는데 창의 도전 전형이랑 지원 자격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레귤러 어드미션은 조기 졸업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진급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 예정자나 과학 영재만 지원할 수 있다. 고2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는 전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요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졸업 예정자나 졸업 예정자가 포함이 되고 우수한 인재여야 됩니다.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2도 2025에는 없었는데 2016엔 생겼고 역시나 일반 전형이랑 지원 자격이 동일합니다. 수능 우수자 전형입니다. 수능 우수자 전형 2025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수시 전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일단 수시 원서 6개 대학이랑 정시 가나다군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라 수시에 합격하고도 정시에도 지원하실 수 있고 수시에서 카이스트에만 합격해도 정시에서 4년제 대학을 다시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에서 상급학교 조기 진학 자격, 그러니까 조지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은 얼리 어드미션은 안 되고 레귤러 어드미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가 선발하는 과학영재에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과학영재에 선발되는 것이 오히려 고2 끝나고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증빙 자료들 요구하는 것에서 보실 수 있듯이 수학과학적 능력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과고나 영재고나 과고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고 최상위권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수학, 과학, 영어, 구술 면접이랑 서류 면접까지 다 돼서 문제풀이 연습도 해야 되고 제출 서류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특히 제출 서류가 학생부뿐만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은 과고나 특목고 학생이 안 되지만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이나 다문화 다자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목고 학생들도 과고나 영재고도. 다만 다자녀나 다문화의 경우에는 소득 8분의 이하 가정의 자녀라는 추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과학 영재입니다. 그래서 고2 때 카이스트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반고나 자율고에서는 과목 숫자 상위 10% 이내, 과고나 영재고는 과목 숫자 상위 30% 이내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학교장 추천서를 작성해서 내면 되고, 그래서 이거에 선발이 되게 되면 고2 때 카이스트에 동일하게 졸업 예정자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민고등학교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